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두 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아, 그럼요. 요즘도 푸릇푸릇한, 저처럼 이렇게 푸릇푸릇한 실록의 계절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약간 자연의 향기를 듬뿍 마시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이죠. 사실 과학 다음으로 좀 푹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먹방 쪽에도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먹는 것 중에서도 이제 그 과일, 특히 들어는 보셨으니까 뭐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스테비아, 토망고 그리고 하얀 딸기 이런 그 신품종 과일 맛보는 그 재미 아주 푹 빠져 있는데 생각하니까 막 침 나온다. 턱받이 있으면 턱받이 좀 갖다 주자. 김 과장님이 그렇게 요즘 즐겨 먹는 과일 안에, 신품종 과일 안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맛만 좋으면 됐지 뭐 또 과학 얘기까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십니까? 아, 요즘 과장님이 예. 과학이랑 좀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과일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게 바로 신품종이잖아요. 오. 그런데 이 신품종이 또 중요한 게 이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김 과장이지만 그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품종 개량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의 길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더 빠르고 더 정확한 품종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먹거리의 품종 개량이 왜 중요하고 그 안에 어떤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영업과장 윤덕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기자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벼, 밭작물, 버섯 등 작물 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밀을 사랑하고 우리 종자산업의 발전을 꿈꾸는 공주대학교 김재훈 교수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 과장님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과일, K 과일의 인기가 해외에서 아주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국산 신품종 개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해요. 역시 또 제 입맛이 이제 글로벌하다, 상당히 인터내셔널하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름이 좀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플럼코트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봐요. 레드키위, 뭐 신비복숭아, 그야말로 좀 신품종 전성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품종 과일이 5,400여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품종들이 다 재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만 재배되고 있고 이전 품종은 더 좋은 품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과장님 말씀대로 네. 정말 다양하고 생소한 과일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맞아요. 네. 소비자 요구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소비자의 입맛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육성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먹는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품종이 다 개량된 것들입니다. 또 제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에 있는 과일이 뭘까요?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 퀴즈인가요? 뭘까요? 초록색 성류? 네. 저것은 바나나입니다. 네? 저게 바로 최초의 바나나고요. 그 바나나는 원래 저렇게 작고 껍질이 두껍고 씨가 많아서 그냥 먹기가 되게 불편한 과일이었는데 저것을 품종 개량을 통해서 길게 그리고 씨가 없게 만드는 불임을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예. 대신에 가지 접붙이기를 통해서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신기하네. 다음 사진도 하나 준비했어요. 저건 뭘까요? 야, 이건 일단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저기 먹을 수 있는 이거는 좀 많이 건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콩처럼 생겼는데 네. 강낭콩, 완두콩 뭐 이런. 저 사진은 옥수수입니다. 에이. 저게 바로 옥수수의 조상이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식물의 이름 테오신테라 그래서 종자 개량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옥수수의 모양으로 된 게 한 12세기 정도 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품종 개량을 위해서 힘을 썼고요. 조금씩 개량돼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과일과 채소가 된 겁니다.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런 역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뭐 비록 퀴즈는 못 맞췄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 이 품종 개량 역사에 그야말로 한 획을 그은 영웅 히어로를 제가 좀 알고 있죠. 들어는 보셨습니까? 우장춘 박사님. 당연히 박사님 알죠. 씨 없는 수박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쫙 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막 쇼킹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단단히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요? 동경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예. 195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품종 개량과 농업의 신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을 들여와서 시연을 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죠. 네. 그런 충격 때문에 우장춘 박사하면 씨 없는 수박을 만든 분이다라고 네.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개발하신 게 아니구나. 네. 한국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종자들의 품종 개량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한국 토양에 맞는 많은 품종들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 있는 무, 배추는 네. 우장춘 박사님이 만든 건데요. 오. 그전에는 정말 큰 무가 아니라 네. 작은 무였고 또 빈약하게 지상부가 빈약한 배추였습니다. 네. 홀쭉한 배추를 현재의 배추로 만들지 않았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김장김치가 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슬픈 수도 있겠네. 1935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랑 양배추를 교배를 해서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채가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끼리만 교배를 해서 종자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내용을 깨트려버린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우장춘 박사의 뒤를 이을 이 품종 개량 꿈나무가 딸기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박 대리 그 소식 못 들었어요? 싱싱한 딸기 가져왔어. 햄! 싫어! 안 먹어!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과일, 채소가 품종 개량을 거친 거였네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종 개량이라는 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유전적으로 좋은 형질로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배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품종을 더 좋게 만들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부모가 되는 작물이나 과일의 장점을 가져다가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식을 만들어내는 일이네요. 그렇지. 그런데요, 더 좋은 품질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품질 개량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품종 개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새로운 맛을 찾는 어떤 욕심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성이 따라가 줘야 그 생산 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품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맛이나 영양 그리고 기능성 같은 부분.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워낙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또 맞는 형태의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끊임없이 육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환경 저항성들에 대한 품종들이 나와줘야 그런 노동력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육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네. 품종 개량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 과장이 빠질 수는 없겠죠. 품종 개량에 숨겨진 비밀을 찾았어. 김기환 아니고 딸기환이 출동합니다. 기순아, 내가 너 주려고 맛있는 과일 가져왔는데.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데? 그럴 줄 알고 여기 싱싱한 딸기 가져왔어. 그런 거 말고 내 피부처럼 뽀얀
나면서 씹었을 때 관절이 팍 터지면서 크기도 큼지막하고 속은 근데 난 그런 딸기 먹고 싶단 말이야. 기순아 세상에 그런 딸기는 없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거라도 싫어 안 먹어. 기순아 너의 입맛에 맞추기 너무 까다롭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딸기가 유명한 그곳에 가면 답이 있을까? 팀장님, 네, 딸기 향이 그냥 너무 상큼하네요. 정말요? 예, 종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품종이 15품종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품종 개량을 통해 좋은 딸기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설향, 비타베리, 킹스베리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딸기계의 백설공주, 흰색 딸기도 곧 상품화될 예정입니다. 저 흰색 딸기 처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딸기가 개발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만 해도 일본 품종이 9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로얄티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천신만고 노력 끝에 2002년 국내 첫 딸기 품종인 매향이 탄생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네, 지금 보니까 여기 푯말에 어떤 거는 이제 품종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뭐 영어 알파벳이랑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차이가 뭐예요? 얘들의 고유의 암호예요. 암호요? 네. 오? 암호 해독 들어갑니다. 논산 21년도에 27번째 조합에서 태어난 첫 번째 식물체에서 선발한 식물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딸기의 시작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씨앗 아닐까요? 아, 역시 우리 대표님 딸기 좀 드셔보셨네요. 이렇게 씨를 채취를 해서 예. 새로 심어야 요 식물 씨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식물체가 나옵니다. 김 과장님도 한번 씨 한번 채취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눈이 몰리고 정신이 쏠리는 이런 과정을 채종이라고 합니다. 딸기 한 개에는 약 200개 정도의 씨가 들어있는데요. 씨 하나하나마다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품종의 토대가 됩니다. 채종한 씨는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킨 뒤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파종해서 종묘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씨가 하나하나가 자라서 저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딸기 종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문지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딸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교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기 직전에 몽우리가 되어 있을 때 꽃잎과 수술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모본에다가 저희가 교배하고 싶은 부분에 수술을 떼다가 묻혀서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꽃잎이 선택된 아빠 딸기인 셈이죠. 이 아빠 딸기의 꽃가루를 엄마 딸기에게 이렇게 묻혀주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자, 인공 교배한 뒤에 보통 650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아는 빨간색 딸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뭔가를 확인하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제 눈에 포착된 현장. 아니, 아무리 저기 그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까지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놓고 이게 막 따드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당연하죠. 딸기를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렇게 해야 딸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근데 지금 그 손에 들고 계신 나무젓가락 같이 생긴 그건 뭐예요? 저희가 딸기를 선택할 때 생육이 좋은 것들, 그리고 맛이 좋은 것들, 그리고 향이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꼽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색깔별로 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생육이 좋을 때는 파란색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들은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간색을 꽂아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딸기 시식 들어갑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와. 우와. 아,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딸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저 김기환, 그야말로 딸기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이 종자의 무한 변신,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네, 요즘 딸기 품종이 정말 다양해졌는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는 거였네요. 네. 그런데 집에서 딸기 씨를 골라서 저희가 심어도 잘 자랄까요? 대박. 딸기가 나긴 합니다. 오, 진짜요? 와. 근데 그 전에 먹었던 맛있는 딸기를 먹기는 어려울 겁니다. 딸기 종자는 유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심으면 다 각각의 달라요? 다른 100개의 딸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자를 이용해서 딸기를 심는 거는 신품종 육성에만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종 개량한 맛있는 딸기를 진짜 원 없이 먹고 왔거든요. 맛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진짜 이 K 스트로베리가 엄청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인기 대단하지요. 2005년 정도만 해도요. 네. 딸기 수출이 한 5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작년에는 70억 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2년도만 해도요. 대부분의 딸기가 일본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30억 원의 로열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없이 재배하고 로열티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자 박차를 가해서 2002년도에는 매양이라는 품종을 만들었고요. 예. 2005년도에는 설양이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네. 딸기 품종의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네. 그 후로도 계란보다 더 큰 킹스베리, 정도가 좋아서 수출에 적합한 하이베리, 하이베리. 네. 그리고 같은 딸기더라도 비타민C 함량이 훨씬 높은 비타베리, 오, 그렇죠. 이런 많은 품종들이 만들어졌고요. 피땀 어린 노력 때문에 현재는 일본 품종이 불과 2%밖에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와, 많이 다 이제 줄었네요. 없어졌네요. 네.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쌀을 예를 들 수 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1964년에 이제 이집트의 나다라는 품종이 있는데 네. 이 품종이 이제 수량성도 좋고 히트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서 쌀 작업을 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에 희자를 따가지고 희농 1호다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와. 예,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재배 환경과 네. 우리나라의 재배 환경이 다르죠.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농촌진흥청에서 서울대 허문회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쌀을 만들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벼입니다. 와, 통일벼 오랜만에 들어요. 그래서 통일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수량이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지금 통일벼를 저희가 더 이상 재배하고 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대형 유전 형질이 들어가니까 미질이 맛이 없는 거예요. 단맛이 없는 거죠. 맛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벼를 계속 개량해 나가면서 이제 단맛이 우리 입맛에 맞는 쌀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동진벼가 나오고 지금 제일 주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벼는 신동진벼입니다. 신동진쌀. 예. 그렇죠. 맛도 좋고 네. 수량도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병 저항성을 또 추가를 해서 참동진벼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과정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두 분입니다. 자, 윤덕상 과장님께서는요, 구기자와 20년 동안 동거동락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직접 개발하신 그 구기자 품종이 현재 농가에서 정말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고 해요. 네, 구기자 품종 육성을 하면서 병해충에도 강하고 수량이 높은 7개의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도에 시설 재배용으로 육성한 하수 품종인데요. 구기자는 자기 꽃가루로는 수정이 안 되는 자가 불화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수 품종은 수분수를 심지 않아도 자가 화합성이기 때문에 예. 수분수를 심지 않아도 열매가 잘 열리고 수량이 많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2배체인데
4배체로 유기를 했습니다. 생산성이 확 좋아졌네요. 그렇죠. 2배체보다는 4배체가 생육도 왕성하고 또 열매도 커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드는 품종이 청강 품종입니다. 네. 청강 품종은 노지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을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탄저병에 강할 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 열매가 황색으로, 황적색으로 변하는 좀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네. 얘기해주고 네. 계십니다. 굉장히 구기자에 대한 애정을 구기자 삼행시로 한번 보여주세요. 구기자는 구기자는 네. 기,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네. 자. 자식보다 더 귀한 작물이다. 그러면 이런 구기자를 단기간에 개발하셨을 것 같진 않고 혹시 얼마 동안 이렇게 개발하신 거예요? 화수 같은 구기자는요, 10년 만에 개발한 품종입니다. 처음 구기자 품종 육성할 때인데요, 나름대로 생육도 좋고 병도 강하고 또 수량도 많은 구기자를 육성을 해서 자신 있게 농가에 실증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구기자 농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개구기자라고. 왜요? 농가에서 열매는 안 열리고 주기만 막 자라는 이런 품종을 개구기자라고 어떡해요.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 정말 꽃은 엄청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리고 주기만 엄청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품종 특성을 조사했을 때는 자가불합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계통을 심어놓고 좋은 놈을 찾다 보니까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남이꽃가루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농가 나가서는 한 밭자리에다가 한 품종만 다 심으니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남이꽃가루가 없었던 겁니다. 네. 변수가 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품종에 맞는 수분수를 선발을 해서 보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더글로리 보셨어요? 봤습니다. 송혜교 씨가 봤습니다. 요거 좀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파이팅 윤덕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브라보! 멋지다! 우리 윤 과장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옆에 계신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육종 기술에도 이 다양한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인 1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며 야생식물의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야생식물을 거주지 근처에 심는 순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바뀌며 다양한 종 분화가 일어났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 자라거나 식량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선발해서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종의 시작입니다. 육종은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전통 육종이죠. 전통 육종은 크게 도입 육종, 분리 육종, 교점 육종, 돌연변이 육종으로 구분합니다. 이 도입 육종은 외국에서 새로운 식물이나 품종 및 육종 재료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환경과 기후의 적응성이 문제가 되거나 사람마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품종보호 제도와 식물 특허가 일반화되면서 도입 육종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리 육종인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집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이 집단을 대상으로 우수한 개체나 계통 또는 새로운 소집단을 선발해 나가면서 우수한 개체나 집단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점 육종은 특성이 다른 품종을 인위적으로 교배하여 그 후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전자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교점 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를 유도해서 신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이 있는데요. 돌연변이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변화된 후에 유전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이용하는 육종입니다. 사실 자연계에서는 항상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분의 1의 비율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좀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돌연변이 6종인데요. X선이나 감마선, 중성자, 양성자 이런 물리적인 그런 방사선을 쪼이는 방사선 돌연변이가 있고요. 다양한 화학 물질을 처리해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돌연변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방사선을 쪼이면 이 방사선 쪼인 종자가 방사선 나오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병원에서 X선을 찍으면 X선이 우리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방사선을 종자에 쪼이면 종자 안에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만 종자 안에는 방사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통 육종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분자 육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자 육종은 육종 기술에 분자 마커를 적용해서 분자 생물학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육종 방법입니다. 이 자식 세대를 키울 때 식물체를 다 키우지 않고 아주 작은 유묘기의 작은 새싹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자 마커를 이용해서 원하는 개체를 선발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DNA 수준에서의 개체 선발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밀 이삭에 붉은 곰팡이병 저항성 품종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전통 육종으로 선발한다면 이삭이 다 자라고 병이 발생해야만 우리는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 마커가 있으면 아주 작은 새싹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저항성 여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웬만한 종자에서는 분자 마커로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종의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돼서 품종 개량의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첨단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품종 개량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그 기후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식량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인류가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옥수수 수량이 6% 정도 감소하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기후 변화를 그냥 방치하면 최악에서는 수량의 24%가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자연재해가 농작물 피해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후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들을 개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이 식량이 무기 안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종지세지.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자 주권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종자 주권. 그러면 이 품종 개량, 품종 개발이 종자 주권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금 1g의 가격이 한 9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토마토 종자 1g은 얼마나 할까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토마토는 저렴할 것 같은데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인데. 마트 가면 토마토 굉장히 싼데. 토마토 종자 1g의 가격이 30만 원 정도. 얼마요? 30만 원 정도 합니다. 금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이죠.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 종자 로열티만 얼마나 나갈까요? 한 140억 정도가 나갑니다. 양파, 양배추 종자는 70% 이상이 일본 품종이고요. 파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네덜란드와 스위스 품종입니다. 혹시 청양고추를 네. 독일의 로열티를 내고 먹는 거 아시나요? 아니 청양고추는 말 그대로 독일이요? 우리 그 거 청양에서 아니었어요? 만든 거잖아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만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종자의 품종 보호권까지 넘어간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로열티를 내고 청양고추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종 육성을 통해서 종자 주권을 확보한다는 거는 자국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로열티를 절감하는 일이고요. 또 식량 안보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또 가리켜서 이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품종 개량 현장에도 이 디지털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디지털 육종의 중심 그곳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혼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가 그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곳 맞습니까? 여기는 식물들의 형태와 색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작물 표현체 연구동입니다. 에? 작물 표현체요? 표현체 기술은 작물의 생육 특성을 영상 장치로 수치화, 정량화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과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표현체 연구는 좀 더 많은 작물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관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식물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공장의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 식물들이 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서 영상을 찍으러 가고 물도 주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저희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증명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지하철에 있는 자동 사진기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사진이 딱 아주 그냥 좋은 화질로 딱 찍혀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 정보를 획득하는데요. 처음에 RGB 정보를 통해서 식물의 키, 그다음에 색상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요. 그다음에 IR 정보를 통해서 식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표현체 연구동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서 작물들의 생육 전반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 센서로 연간 150만 장, 45TB 용량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판별하기 힘든 작업도 이 장비를 통해서 일사천리로 진행 가능한데요. 자, 이 콩 중에 다르게 보이는 콩 하나 고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제가 보는 크기와 김 과장님께서 보시는 크기가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디지털 육종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카메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느 게 큰 건지 어느 게 노란색이고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김 과장님, 네. 일단 쓰세요. 분위기가 뭔가 수상한데요. 예,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뭐야? 되게 밝네요. 알고 보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아하, 이곳은 말이죠. 정밀 측정실인데요. 이 카메라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작물의 온도, 습도, 광합 성량 같은 환경을 조절해서 그에 따른 작물의 생육 형태를 살피는 곳입니다. 지금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큼 광합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야. 아니요, 그 눈으로는 절대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 있는 형광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광합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빛을 받을 때의 특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빛은 차단하고 촬영이 진행됩니다. 박사님, 빛이 막 지금 색깔이 막 시시가 바뀌네요. 이 형광 카메라는 강한 빛, 약한 빛, 전멸하는 빛 여러 가지 빛들을 쏴서 식물이 다양하게 광합성한 반응들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 정도, 수분량 흡수 같은 초기 생육 특성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찍히는군요. 저희가 측정한 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타나서 광합성을 잘 하고 있는지와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부위별로 색깔이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상태가? 빨간색은 형광을 많이 방출함으로써 광합성을 적게 하고 있어서 광합성을 약하게 하고 있다. 즉 광합성을 적게 하고 있어서 자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체를 또 형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형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판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을 찾고 이 찾은 좋은 애들로 육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6종입니다. 와, 오늘 이 배운 디지털 6종 덕분에 앞으로 이 될성부른 나무 떡잎들이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 주렁, 김기 판타스틱하게, 백정 호탕하게. 네, 육종 기술에도 디지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는데요.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효율성을 높아지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데 여기 계신 김재윤 교수님께서 디지털 육종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디지털 육종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육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이런 DNA의 유전 정보들에 아까 그 VCR로 보셨던 그 표현형의 그런 정보들까지 나아가서 환경 정보까지 이런 수많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육종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통 육종이 저희가 이 신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련한 육종가의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왔다면 이 디지털 육종은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 등을 활용한 그런 육종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종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한 3년에서 5년으로 더 빠르게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이 육종 성공률도 1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맛과 형태, 크기, 그다음에 성분이나 생산성, 뭐 병정성 등 이런 여러 그 형질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복합 형질을 갖추고 있는 신품종 개발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로 하시는 연구가 이제 밀 연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그 밀 연구도 이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육종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디지털 육종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밀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작물이거든요. 예. 쌀 소비가 1인당 1년에 60kg가 안 돼요. 그런데 밀 소비가 33, 4kg 정도 되거든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밀 자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0.5%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기반이 다 수입입니다. 저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요, 밀 핵심 뒷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600여 점이 있는데 이 600여 점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그 전 세계 유전자원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저희 공주대학에서는 이 밀 핵심 집단을 이용해서 이 밀 생육의 각 전 과정에서의 내염성, 소금 저항성이죠. 그다음에 수바라는 뭐냐면은 아직 배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나달이 발화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수기 같은 조숙에 관련된 형질에 대해서 유전체에 대한 연관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낸 유전자들에서 이 단일 염기서열 변이라고 하는 한 개의 그 염기서열 그런 변이를 찾아서 유전자 교정 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정보를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아주 핫한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디지털 육종에 좀 도움을 준다 하더라고요. 유전자 뭐예요? 가위? 네. 이거 자르는 거? 네. 그 가위라는 게 뭐 진짜 유전자를 이렇게 자른다는 의미보다는 비유적으로 가위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DNA 염기 서열 있잖아요. 이 DNA 가닥 중에 뭐 외부 병충해 약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이런 유전자를 선택해서 자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두 가지 요소. 가이드 RNA라는 것과 Cas9이라는 제한 요소를 사용해서 먼저 가이드 RNA가 좀 제거하고 싶은 타겟에 가서 유도를 해줘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자르시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Cas9이라는 효소가 와서 징 해서 유전자를 녹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원하는 타겟을 잡아서 녹이는 기술. 이걸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요. 많이 했다. 백과사전 잘 뒤졌네. 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네. 사과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껍질이 조금만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변. 맛은 이상이 없는데 갈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런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 갈색을 만드는 유전자를 잘라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를 거치면서 이 유전자가 이 잘라주는 가위가 빠진 그런 개체를 선발만 잘하면은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편집은 됐으나 이 유전자 가위 외래 유전자는 없는 그런
신품종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네, 육종 기술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품질이 좋고 건강과 맛까지 두루 갖춘 신품종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3학년 안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무척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과일 가게를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사과, 딸기, 포도 이 모든 과일들이 한 나무에 자랄 수는 없을까요? 품종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작곡가들이 저작권료 받듯이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도 로열티를 받나요? 받는다면 몇 년 동안 받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귀여운 어린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나무 하나에서 여러 과일이 같이 열리면 좋겠다.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줬어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 있는 샘판 아켄 교수라는 사람이 나무 한 그루에다가 과일나무 하나에다가 계속 가지 접붙이기를 통해서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무려 40개까지 이렇게 한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혼성 과일나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종자를 받아서 심어서 과일나무가 생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면 농가에서는 저는 경쟁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과일이 달리는 것보다 맛있는 과일이 제대로 달리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질문 바로 볼까요?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냐? 요거 질문을 해주셨어요. 구기자 신품종을 우리 윤덕상 과장님께서 개발하셨잖아요. 그러면 로열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신품종 보호권을 정무업체에 유상으로 매각을 하거나요. 사용권을 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 정도 이렇게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충청남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은 다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추후에 판매 금액의 50%가 개발자에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장 잔고 보면 좀 이렇게 뭐 싫지는 않죠. 네, 두 분 구기자와 미래에 관한 품종 개량 연구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목표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기자가 바람으로 수분이 되는 구기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기자는 꿀벌 같은 곤충에 의해서 수분을 하는 충매 수분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곤충이 없어져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꿀벌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거든요. 풍매 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벌통을 사다 놓지 않아도 열매가 잘 열리고 수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시설 재배에서 기계적으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육종 기술과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연구하는 내재성 밀 품종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육종을 선도하고 그 패러다임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요. 저희 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가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군이 국수로 유명하거든요. 국수 유명하죠. 그래서 이 예산군 국수가 우리 밀로 좀 자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종자는 연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소비자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가에게 응원과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연구하는 디지털 육종뿐만이 아니라 뭐 유전 자원, 재배, 관리, 좋은 종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서 우리 밀 자급률이 올라가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과학 소식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다 없다 바로 여기
따끈따끈 과학계 소식 전부 다 이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청각 대신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이 청각 대신 촉각으로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장갑에 청각 정보에서 뽑아낸 주파수 신호를 촉각 신호로 바꾸는 촉각 피치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장갑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의 패턴과 강도로 36개의 음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청각장애인들도 더 폭넓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겠죠? 한국표준연구원이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보호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1kg 생산에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하기 때문에 온전히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이 전극의 부식을 막고 전도율도 높일 수 있는 보호막을 개발했는데요. 보호막이 없는 전극은 가동 1시간 뒤 수소 생산율이 20%로 떨어졌지만 보호막을 씌운 것은 100시간 후에도 85%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으로 그린 에너지의 실용화가 앞당겨질 것 같네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인공태양 K-스타의 초고온 상태를 가장 길게 유지하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니, 왜? 자원 고갈 위기를 해소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이 인공태양 K-스타에 설치된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에서는 태양의 중심 온도보다 7배 높은 1억 도의 플라스마가 생성됩니다. 핵융합 발전의 핵심 기술은 이 뜨거운 플라스마를 진공 용기에 얼마나 잘 가두고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K-스타가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 예! 짝짝짝! 연구진은 앞으로 마의 벽으로 불리는 300초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연구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품종 개량이 왜 필요한지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품종 개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육종과는 좀 더 매진하고요. 소비자는 품종 육성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밀 이야기 그리고 디지털 육종과 유전자 교정 기술까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저희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농업은 미래를 보는 산업이라고 하죠.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텐데요. 품질과 맛, 건강까지 두루 챙기는 품종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이 더욱더 안전하고 풍성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